우리 기적의 10분,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세법 봅니다. 먼저요,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에서는 우리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 주체고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는 뭐든지 판단합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지,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을 항상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물세여서 원칙으로 건축물이나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동일한 시공간을 구역 내에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소유자를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 다만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같은 용 토지끼리 합산 과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되는데,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66%씩 적용됩니다. 2024년 개정세법. 그래서 0.66%는 1일 0.022% 곱하기 30일 곱한 겁니다. 0.02% 곱하기 30일 한 게 0.66% 적용됩니다.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이 0.66% 납부정가산세는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5년이죠. 60개월까지만. 이 0.66% 납부정가산세는 체납한 지방세가 얼마요? 45만원. 개정됐죠? 이것도 이번에 45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5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45만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0.66%. 이 3%는 무조건이에요. 3%는 45만원 미만에도 무조건 하루만 딱 지나도 3%는 갈아놓는 거고, 0.66% 요게 이제 납부정가산세가 60개월까지만 적용되고, 체납한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소액징수면 적용되죠. 재산세는 고지서 장당세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뭐만?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과세 기준이 현재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 위법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인 거라든가, 그럴 때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래서 불법적으로 토지 이용하는 사람한테 세상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만, 이렇게 공부상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재산세 대상은 5가지였습니다. 재산세 대상은 어떤 거예요? 읊어보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라는 거. 미등록된 토지 포함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니까. 근데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래서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그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 과세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 부속 토지는. 그 다음에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도 당연히 허가와 무관하게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우리가 주택 그러면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재산세 대상은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주택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인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따로
자,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은 항상 건축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부속토지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주택 부속토지 경계에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지방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에 불명하면 바닥면적의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20배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지방세에서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에, 하나의 구익이 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옳은 집으로 나왔었는데 옳은 집으로 또 나오거나 아니면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겸용주택이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은 건물 한 개동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1층 상가, 2층 3층 주거 이런 경우에 자 어떻게 한다고? 주거면적이 크다고 전부주택 그럼 틀리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이라고 본다. 주거분만 주택이고 주거면적이 크다고 전부주택 아니에요. 1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해요? 주거용 사용면적 50% 이상이면 50%만 돼도 얘는 뭐로 본다? 주택으로 봅니다. 자, 1구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 한 개 층이 102호, 102호로 나눠 출입문 별도로 구분되어 있을 때 102호 주거용 사용면적 50%, 상가면적 50% 그러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 사용면적 50%만 돼도.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겸용주택 판정이 같이 가는데, 자, 우리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 겸용주택은 어떻게 외웠냐? 쿵쿵따 버전으로 다 같이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면적이 비례해서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주거면적 크다고 전부주택 아니고. 1동 건물은 그렇고 1구 건물은 항상 주거용 상면적 몇 프로?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요. 무허가 불법적인 주택의 부속토지요. 자, 주택인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되는데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그러니까 주택인데 무허가 면적이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이면, 무허가 면적이 전체에서 50% 이상이면 얘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토지는 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봅니다.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나 무허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으로 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합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용 구분이요. 재산세 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눕니다.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저일분리상 토지로.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 상가 토지 같은 것은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요. 나대지 잡종지는 짬뽕이죠. 자,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구분하고, 사치성 재산 토지는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사치성 재산 토지는 자 고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인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여기서 고율은 몇 프로라고요? 4% 고율이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007% 저일분리상 토지고, 공장 등은 2% 저일분리상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중에서 표준세율이 제일 낮은 것은 007% 농지, 목장이며, 토지 중에서 세율이 표준세율이 제일 높은 것은 고율분리상 토지, 살성산 토지, 고오락장, 골프장 토지가 4%로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요. 시험, 지문에 저율 분리대상 토지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007%. 그 다음에 어떤 거? 공장 등, 그래서 2% 떠올리시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란 말을 보면 뭘 떠올리고? 상가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란 말을 보면 뭘 떠올리고? 나대지, 잡종지,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 등등. 그 다음에 고율분리 그러면 뭘 떠올리고? 살성산 토지,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를 떠올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는 대상을 이렇게 종합별도 분리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007, 224, 비례세율로. 그 다음에 종합은 별도는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자, 시군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가격을. 자, 종합은 0205 3당의 종합수율, 별도는 0204 3당의 종합수율이에요. 이렇게 제가 외우는 대로 종합은 0205, 별도는 0204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가 될 것이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공부상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도 아니에요. 사실상 소유자고.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을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자,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그러니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럴 때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C값 순액비로 나눠요? 면적비로 나눠요? C값 순액비로 안분해서 그 소유자를,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면적비율 X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키워드로 기억해. 소유권 변동이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공부상 소유자. 자, 실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 종중세임을 신고 안 했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세임을 신고 안 하는데 어떻게 종중재산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이후 종결까지 파산재단, 파산자의 총재산을 말하죠. 파산재단은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은 과세기준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세 가지. 소유권 변동이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종중재산인데 신고 안 했을 때, 그리고 파산재단.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자, 상속이 기재인 재산인데 상속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상속등기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니까 상속인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면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요. 그렇죠, 여러분들? 2순위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땐 누구고?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고. 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계라고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죠.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그러더라도 실질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똑같아요.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도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신탁법에 있어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 바꾸면 수탁자로 바꾸겠죠? 위탁자.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시행자. 취득세에서도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여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입니다. 소유권 귀속 불명할 때 사용자예요.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 이런 거 수입하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및 세율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지분력 떨어지는 분들 벌써 이미 마음은 벌써 그냥 유체이탈하신 분들이 많으셔. 자, 고기 드시고 조금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세 표준 세율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복습합니다. 목 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다시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립니다. 자, 오늘 자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 중요하죠. 올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35회 시험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은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재산세 과세 표준을 뭐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은 근데 시가 표준액이 바로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자,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은 반드시 공정시장을 곱한다. 토지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는 50에서 9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현재 몇 프로? 70%.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자, 시가 표준액의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지방세법에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서 몇 프로? 60%. 단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이야? 44. 자, 6억 초과면 45%까지 43, 44, 45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됩니다. 시가 편익에 따라 달라지죠. 1세대 1주택은. 그 다음에요. 우리 2024년 올해 신설된 규정 반드시 알아두라고 그랬죠. 올해 신설된 규정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라는 게 새로 시행이 됐는데 주택의 과세표준이요. 여러분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주택이요. 토지건축물은 아니에요. 토지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 적용 안 돼요. 주택만 주택의 과세표준이 이렇게 법령에서 계산한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 할 때? 큰 때. 주택 과세표준 금액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클 때는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을 뭐로 한다고요? 과세표준 상한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그래서 주택이어야 한다는 거. 토지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 적용이 없다는 거. 자, 주택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 할 때? 큰 경우라는 거. 적은 경우 아니라는 거. 적은 거로 바꿀 수 있고 그럴 때는 뭐를 과세표준한다?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주택 과세표준은 이 과세표준 상한액을 못 넘게 한다. 계산식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 과세표준 상한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나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0에서 5%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급격하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과세표준 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것과 달리 주택은 서민들 관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그냥 단순하게 전년도보다 몇 프로 못 넘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함부로 많이 또 못 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선박항공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해 안 곱해? 안 곱해요. 선박항공기는. 그래서 자,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토지 시가편액 즉 개별 공시가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율 70%예요. 토지건축물은 반드시 이렇게 70%. 주택은 단독주택이나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시가편액 이게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주택의 시가편액이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60% 곱합니다. 1세주택은 시가편액에 따라 43, 44, 45% 곱한 금액이고요. 선박항공기는 시가편액으로 하고 공정시장가를 안 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세율이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세율 구조가 자,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0% 범위에서.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 땡 3년간 땡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표준세율 대상 종류에 따라 일단 우리는 세율 구조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외우느냐. 자, 분비는 읊어보세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 분비 비례세율, 종루 별로,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은 누진세율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표준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웠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요. 007%. 빵이 프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요? 공장 등 공장. 4%는 사치성 재산 토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는 4%입니다. 자, 그래서 분리상 토지 다시 표준세율 세분화해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007 빵이 4 비례세율. 자, 그리고 종합과 별도 합산은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내 토지를 합산해 가지고 종합은 0205 3단계 초과수율, 별도는 0204 3단계 초과수율입니다. 종합은 0205, 별도는 0204. 제가 외우는 식대로 외우세요. 0205, 0204.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 건축물 0.25%,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 건축물,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0.5%. 사치성 재산 건축물은 골프장, 고락장 건축물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입니다. 주택은 0104 최저 0.1에서 최고 0.4%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수율 적용됩니다. 주택은 준우, 주택은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준우인데 누진세율 0104 4단계 초과수율이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에서 최고 낮은 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공시가 9억 원이하 주택이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가 최고 낮습니다. 자,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세율 0.05. 1세대 1주택자 공시 9억 원이하 주택. 예, 여러 채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분산세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별장과 고급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재산세에서 별장, 사실상산에서 이제 제외됐기 때문에 일반주택과 똑같아요.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별장과 고급택 얘네들 일반주택과 똑같습니다. 4% 세율 정한다는 동 이름 틀려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1% 이거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자,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0.05%고 일반적인 주택은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면 0.1%, 01, 04, 4단계 초과세율이에요. 0.1%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주택세율 정한 초과도진세율 주택의 세율을 정하는 것이지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이름 틀려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을 적용하고, 그래서 납세무자는 이 나온 세계 납세무자는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 면적비율 X고 아까 납세무자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선박 항공기는 0.3% 비례 세율인데 고급 선박이 최고 높습니다. 5%예요. 작년 시험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요. 재산세, 비과세,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우리도 과세고,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객체라고 앤드 무상세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공보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누가 납세무자라고 아까 배웠어요? 매수 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에? 아까 그랬잖아요. 납세무자에서. 자, 국가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비과세인데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자,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이 매매 대금의 사용료가 포함이 됐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비과세한다고 바꿨었죠. 자, 기출문제 유료로 사용합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재산세 부과합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비과세한다. 틀려요.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이런 경우 유료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과세합니다. 자, 오늘 요까지 비과세는 봅니다. 끝났네. 자, 여러분 새해 다짐과 각오가 아직 생생한데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남도의 바닷가에는 잔설에서도 동백꽃이 피고 봄바람에 달래냉이 내음도 실려오겠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속절없이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계절이 2월달입니다. 이게 진짜 2월달 그냥 지나가기 쉬우니까 잘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 더욱 힘내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